이번 시간에는요, 대명사 중에서 부정대명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정대명사에서 이 부정은 not이 아니라 indefinite, 정해지지 않았다, 막연한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다. some, any 이런 것들을 그런 대명사다 라는 뜻으로 부정대명사다 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문법 용어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부적인 대명사들의 의미와 쓰임, 용도는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해커스 RC에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꼭 해커스 RC 책을 찾아보셔서 꼼꼼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도 높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문맥 안에서 다양한 의미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one, anothe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one은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단수,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don't like this hat. 나는 이 모자를 좋아하지 않아. Do you have a different one? 다른 모자를 가지고 있니?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one은 hat, 모자이긴 하지만 this hat은 아니죠. 특정한 hat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어디에 있는 모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ne은 정해지지 않은 단수 가산명사를 대신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nother는 another, 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이미 언급한 것 이외에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my brothers lives in Seoul. Another lives in Busan. 내 형제 중 한 명은 서울에 살고 또 한 명은 부산에 산다. 앞에 한 명이 언급됐죠. 그 한 명 이외에 또 다른 형제라는 의미로 another가 쓰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 이외에 또 하나라는 의미일 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other과 the other가 있는데요. 다른 이런 뜻이죠. 다른 것들 이런 의미인데 이 other, the other, 너가 붙었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차이를 보시면은 이 other는 이미 언급한 것 이외에 몇몇이라는 의미고요. the other는 나머지 전부, 정해진 것 중에서 나머지 전부로 특정됐을 때 the other를 쓰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Some children like soccer and others prefer basketball. 어떤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다른 아이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이 others는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았죠. 어떤 애는 축구를 좋아하고 다른 애는 농구를 좋아한다.처럼 약간 막연한 그런 의미일 때 others로 쓰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Some of the guests have arrived. The others will come later. 어떤 게스트 중에 몇몇은 도착을 했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올 것이다. 여기서는 the others, 더가 쓰였죠. 이 게스트 수가 여기서는 이 게스트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some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 the를 쓰는 거죠. 꼭 수를 다 100%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가 어떤 정해진 것 중에서 남은 전부이다 라고 할 때 the others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정대명사 중에서 some, any가 있는데 의미는 비슷하죠. 몇몇의, 약간의 라는 뜻인데 some은 긍정문, any는 그 외에 의문문이나 부정문이나 조건문 그 외의 경우에 any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 Some of the computers need to be repaired. 그 컴퓨터 중에 몇 개는 수리가 필요하다 이죠. 긍정문에서 몇몇의 라는 뜻일 때는 some을 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airline staff couldn't find any of my luggage. not이죠. 부정문일 때 any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공사 staff은 내 짐에 어떤 것도 찾지를 못했다. 부정문일 때 any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resentation? 이렇게 의문문일 때 어떤 질문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의문문일 때 any를 쓴다.
그 다음에 if there are any problems, please notify the front desk staff.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에게 알려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건절에도 any가 쓰인다 라는 말이고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여기서는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some이 쓰였습니다. 긍정문일 때 some을 쓴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의문문일 때 쓰였죠. 이 some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말래요? 이런 말이 아니라 커피 좀 드세요. 좀 더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드셨으면 좋겠네요. 드세요. 라는 긍정적인 권유를 낳고 싶을 때 some을 쓴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보시면 Any questions will be answered at the end of the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끝에서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any가 그냥 일반적인 긍정문에 쓰였죠. any가 이런 긍정문에 쓰일 때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some이 쓰였다면 그냥 어떤 질문은 답변이 될 것이다. 나머지 질문은 답변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any가 쓰이면 어떤 질문이라도 답변이 되기 때문에 질문하면 다 답변을 해주겠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some이 의문문에 쓰이거나 any가 긍정문에서 쓰일 때 이런 의미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해서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no와 none이 있는데 no 다음에 명사가 있죠. 이 무슨 뜻일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로 no를 쓴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형식으로 쓴다라는 걸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근데 no는 그 자체 혼자로서 존재한다. 문장의 뼈대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As I have no money, I paid with my credit card. 난 돈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라는 뜻인데 no money가 되는 거죠. no money. 형용사처럼 money를 꾸며줬다 라는 거예요. I have no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 I have none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물론 none만 쓰이면 좀 약간 의미가 어색합니다. none of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none of the hotel's rooms were available. 그 호텔의 방에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of 이하는 수식어고요. 얘를 빼면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None were availa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는 이렇게 반드시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none은 그 자체가 주어로서 혹은 목적어 보어로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of 이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룸에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not의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no는 항상 명사를 따라온다. No money. 이걸 기억해 두세요. No money. 나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no는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밈을 받을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 자체가 명사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ost, almost 있는데요. 많이 듣긴 했지만 정확한 사용법은 잘 모르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most는 대명사, 부정대명사 그리고 부정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를 배웠죠. almost는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사. 의미는 비슷하지만 품사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most가 명사로 쓰인 경우는 most of the schools are closed because of weather conditions. 그래서 of 이하를 수식어로 빼주면 이 자체가 부정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학교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폐쇄했다. 날씨 상황 때문에. 그래서 most가 주어로서 대명사로 쓰인 거고요. Most schools are closed.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 most는 이 schools 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부정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얘랑 차이가 뭐죠? 얘는 문장의 주어로 그 뼈대로 쓰인 거고요. 주어로 뼈대로 쓰인 거고요. 얘는 이 schools 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쓰인 겁니다.
의미는 비슷한데 얘는 명사로서 문장이 뼈대로 쓰였고 얘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서 쓰였다. 그 차이인 거죠. 그럼 almost는 부사라고 했는데요. 부사는 뭐죠? 예, 부사도 수식어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나머지 것들을 꾸며주는 거죠. 거의 모든 이라는 의미로서 이 all를 꾸며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학교는 닫았다, 폐쇄했다, 날씨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부사로서 형용사인 all을 꾸며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most, almost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품사가 다르다. 그래서 일단 most는 대명사로서 문장의 주어로 쓸 수 있고요. 또 형용사로서, 부정 형용사로서 이런 명사를 앞에서 꾸밀 수 있다. 그리고 almost는 부사로서 이런 형용사와 또 동사, 문장 전체들을 꾸며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 빈출 패턴 중에서 동사는 했고 이번 시간에 대명사의 나머지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품사 구별 문제와 문법 문제 중에서 동사, 대명사 문제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품사 구별 문제의 패턴과 문법 문제 중에서 동사, 대명사 문제의 빈출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한 주에 2에서 3회 정도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배운 내용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엄청 손해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놀랍게 향상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뵐게요.